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전날 본인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겠다 선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연단에 섰는데요. 정치개혁 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수 10%, 즉 30명 감축,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예. 이 메시지가 나온 배경, 의미 짚어보죠. 국민의힘 이용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현장 계셨죠, 이 의원님도? 네, 있었습니다. 그러셨죠.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어제 그 김기현 대표 연설 현장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뜨거웠다. 이런 지금 네네.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징적인 장면 하나만 좀 보고 올게요. 네, 가보죠.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자! 보험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이거 민주당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국민을 실망시켜서 민주당 정권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미신 같은 주문을 계속해도 국민들이 지금 정청래 의원은 마이크를 끄고 외치고 있어서 라디오로 네네.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안 들리실 텐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연설하는 중간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맨 뒤에서 울산 땅, 네. 땅 대표, 네네. 땅 이렇게 네. 계속 외치고 계시는 그 장면이에요. 아니 원래 뭐 본회의장에서 고성 뭐 이런 거 좀 있지만 네네. 어제는 유독 좀 심했고 특히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는 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의 톤도 높았고 네네. 거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그 항의 목소리도 높았고 그랬죠.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현장에 좀 있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 정청래 의원의 어떤 그 항의 발언이 잘 안 들렸어요. 어떤 말 하는지를 사실은. 아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네, 꺼져 있으니까. 네, 네. 거의 웅성웅성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참 창피했습니다, 저는. 아, 네,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국회에서 항상 본회의를 하거나 대정부 질문하거나 하면은 그 신청을 하거든요. 이걸 경청할 수 있는 부분을. 예. 근데 그때 학생들 약 50여 명이 이거 경청하고 있었거든요. 방청석에 초등학생도 네, 있었다면서요. 네, 네. 견학원 아이들. 네. 네. 근데 많이 좀 다투고 이것을 좀 대부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되면은 그 연설 중에 뭐 상대방 당을 좀 비하하거나 그런 발언을 할 경우에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항의하죠. 예, 항의할 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예의를 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땅 투기 그다음에 뭐 코인 관련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건 인신공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전에는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이었잖아요. 전날. 예, 저희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저희는 좀 경청해주는 입장이었고 예의를 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죠. 근데 다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대장동은 누구 거냐, 아니면 성남 FC에 내몰 거는 돈 어디로 행방이 갔냐 이런 말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대표의 어떤 연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좀 들어줬던 부분이 있는 것 전날도 같아요. 고성 좀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만큼은 이 정도 나오지 아니었어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어제 봤을 때 시작부터 정청래 의원의 어떤 의도성 발언이 좀 있더라고요. 아주 의도적으로 의도적인 것 항의하셨다고 같아요. 보세요? 네네. 저는 왜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기하기도 전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비하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네. 아니, 어제 조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판 네. 다른 때보다 좀 강한 수위로 하신 건 맞잖아요. 근데 비판을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어떤 항의 발언이 있으면 돼요. 예. 이해 충분히 합니다. 같은 응원으로서. 예. 근데 시작과 불과 한 2, 3분 만에 계속 그런 뭐 웅성웅성하는 이런 그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이거는 그냥 공격성 메시지구나라는. 좀 작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하신 것 같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예. 그럼 김기현 대표 톤이 어제 유독 그렇게 높고 했던 것도 좀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좀 톤이 에스컬레이팅이 된 거예요? 톤이 왜 높았냐면요. 예. 계속 어떤 항의성 발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 김기현 대표의 어떤 연설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앉는 곳이 맨 앞이기 때문에 예. 저조차도 김기현 대표 연설이 무슨 말 하는지를 어떤 내용인지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막 세진 거다? 그래서 보니까
목소리를 전달을 해야 되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음. 계속 톤이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요즘 뭐 존재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더 세게 좀 의도적으로 먼저 그러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무슨 존재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당 대표만으로 존재감이 확실한 거죠. 자, 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네. 어제 김기현 대표 연설의 핵심 내용들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여야가 공동 서약하자 그러셨어요. 첫 번째, 불체포 특권 포기. 그거 이재명 대표만 할 게 아니고 여야 의원 전체가 서약하자 그러셨네요. 네네. 예.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민주당 정성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재명 대표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민주당 의원 전체한테 해당되는 거냐 질문을 드렸더니 정 의원님 말씀은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 이제 개별 국회의원한테 보장된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네. 강제해서 가긴 어렵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저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를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불체포 특권은 투표는 무기명 그 비밀 투표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근데 의원 스스로가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 어떻게 강요하겠냐? 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뭐 근데 그런 예.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그러면 어제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의 포기 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식이라면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예. 그런가요? 네, 그렇게 또 해석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부분 그래요.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특권을 내려놓다. 하지만은 네. 의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는 없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를 가결시켜 주시오 해도 의원들이 부결시키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렇죠. 그 말씀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다 같이 민주당이 다 같이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다. 네네. 그래서 그 김기현 대표가 한 말이 정확한 팩트인 말이 네. 의원 전체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서명을 하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서명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마찬가지.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는 이미 서명을 국민의힘에서 벌써 한 60여 명 의원님들이 하신 거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두 번째 과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즉 30명 정도를 줄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당론으로 가는 겁니까? 아직 당론으로 얘기까지는 안 됐는데요. 저희는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당론으로 충분히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선거제 개편에서 전원위에서 열렸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축소하자, 그다음에 감소하자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말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당론으로 가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론으로 가자는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보세요. 이용 의원 개인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보시고요. 네, 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수 감축 문제는 사실 다각도에서 문제점을 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우선 현실성이 있겠는가부터가 좀 걸림돌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누군가는 의석을 지역구를 내놔야 하는데 과연 누구 지역구를 없앨 거냐? 설마 비례대표에서만 싹 30명 없애자 내 지역구는 다 살릴란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 누군가는 지역구도 좀 내놓고 뭐 좀 비례도 축소하고 지역구도 내놓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누가 자기 지역구를 내놓을 건가? 이게 될까요, 이 의원님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총 47석이죠. 예, 그렇다면 10% 감축을 하면 30명 감축이잖아요. 네, 예. 300명 중에 300명 중에 30명. 30명 예, 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 47석 비례대표 47석 중에 30명 감축하면 그래도 17석은 좀 남거든요. 아니 비례에서만 싹 30명을 감축해요? 비례에서만? 비례에서만 감축하는 것보다도 지금 선거제 개편이라고 하면은 개편이라는 뜻은 우리가 미래를 가기 위한 어떤 도약이잖아요. 예전으로 퇴행하기 위한 개편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선거제 개편에서 전원위에서 계속 논의가 나왔던 것이 비례대표가 아닌 어떤 지역별, 권역별 의원을 제도를 좀 부활시키면 그런 얘기도 어떡하냐, 나왔어요. 어떻게 좋겠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를 좀 축소를 하냐
아니면은 비례대표하고 지역 의원들도 축소를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 주부터 아마 선거제 개편 논의가 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거기서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네. 누군가는 한 석이 됐든 두 석이 됐든 세 석이 됐든 내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총선 앞두고 지역구 통폐합하고 이러면 네. 그 한 석 때문에 삭발하고 단식하고 국회가 난리가 났던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그 정도 문제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제안인가? 이 얘기들 많이 해요. 저는 어찌됐건 좀 국민의 네. 어떤 얘기를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사실상 국민들한테 좀 불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어떤 그런 감축이나 그리고 반성의 의미에서도 좀 축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요 연설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김기현 대표부터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하셔라. 그러면은 이게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믿겠다. 네. 김기현 대표가 혹시 이런 생각도 하십니까? 그건 자꾸만 그 민주당을 보면은 좀 꼬리 잡기 어떤 정치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말꼬리 잡기. 네네. 굳이 그런 말을 좀 사용하지 않아도 될 어. 건데 그렇다면은 먼저 그런 얘기를 할 거면은 자 우리 이재명 대표는 내년에 불출마를 선언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 선언을 해라. 그렇다면 그 말의 신빙성을 믿어주겠다. 이러면 같은 의원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의원수 축소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같이 불출마를 선언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아니요, 뜻 뜻이 아니고요. 예. 고민정 의원도 항상 네. 어떤 이제 물타기 어떤 정치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축소를 하려면 당신도 그러면은 출마를 하지 마라. 이러면은 제 같은 의원으로서 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무작정 물타기식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한다면은 저도 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를 좀 무용화시키려는 엎어버리는 시도는 아니겠는가? 뭐 요런 뭐 평론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론 전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국회의원은 대폭 감소를 해야 된다. 뭐 100명 또는 200명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배경을 알아보면 네. 근데 너무 못한다. 네. 지금 이 정치 난장판이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사실은 깔려 있어요. 잘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200명, 100명, 50명 축소하면 속은 시원할 텐데 그러면 그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특권이 네. 권한이 더 부여되는 네. 뭐 이런 부작용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일단은 어떤 네. 좀 반성의 의미로 네.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그리고 한편으로 시각으로는 의원을 정수를 축소시키면은 축소한 의원에 대해서 더 특권이 더 부여되지 네. 않겠냐라는 말들이 많아요. 찐 특권 그야말로. 네. 그래서 의원 축소는 정말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첫 번째로 네. 아까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예. 부분 불체포 특권을 일단 내려놓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어떤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또 급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제 선거제 개편 논의를 뭐 뒤엎으려는 시도 아니냐라는 거는 억측이다. 그런 네네, 말씀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문호동 무임금제도 도입하자 국회의원들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가 많을 거예요. 세 가지 네. 중에 가장 합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논의하려면 탑다운 방식으로 두 대표가 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1대1 토론, TV 토론, 뭐 라디오 토론 뭐 이런 거 얘기되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각 당의 당대표께서 TV 토론을 한다, 아니면 만남을 갖자, 아니면 뭐 식사를 하자, 뭐 차를 한잔 마시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대표들 간의 어떤 얘기보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체가 먼저 구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서 그리고 어떤 진행 상황들을 여야의 어떤 진영 논의를 떠나서 조금씩 찾아가야지만은 저는 그게 이루어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표의 어떤 인터뷰나 말뿐이 아닌 네. 진짜로 이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함으로써 이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 전혀 없습니까? 어떤 양 당의 협의체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논의만 됐지 실행에 옮겨지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판단이 지금 됩니다. 어느 쪽에서 좀 꺼려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꺼려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왜 그러냐면 토론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유불리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토론을 했을 때 따져보겠죠. 예, 득실을. 토론을 했을 때 이로운 점과 아니면 안 좋은 점을 따진다 보면은 네. 지금 현재 가장 불리한 것이 이재명 대표 쪽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이슈에서 뭐 김남국 의원의 이제 코인이나 아니면 이제 뭐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굳이 TV 토론 할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추정이 그러신 거예요? 제 아니면 생각입니다. 생각이세요? 네네. 그러면 네, 의원님 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마이크 열어놓고 두 분 모시면 네. 일단 김기현 대표는 오케이입니까? 저는 오케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친하시잖아요. 친하시고 네, 실세시잖아요, 네. 의원님. 아이고, 아닙니다. 나올 거다 김기현 대표는. 저는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한다. 오케이. 네, 자, 방송으로 그럼 여기서 지금 좀 제가 제안해 보죠. 이재명 대표도 나와 주십사. 그러면 김기현 대표 좀 오케이 뭐 100%라고 하셨을 정도니까 여기서 한번 자리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라디오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말씀하실 수 있게 제가 주선할게요. 네, 뭐 주선하신다면 그 김기현 대표님 쪽에서는 무조건 저는 오케이 100% 흔쾌히 뭐 승낙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간의 어떤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뭐 사무총장이 됐다는 전략부총장이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좀 더 거기서부터, 예. 일처리가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섭외 들어가면 그때 구성하시면 돼요. 네네. 예, 여기까지 한 30초 정도 남았나요? 다 됐습니까 시간? 여기까지. 30초 정도 잠깐만 할애할게요. 네네. 어제 중국인들에 대한 투표권 제한 문제, 네네. 또 의료보험 문제, 이거는 네네. 중국인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영주권 가진 외국인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엔 영주권 가진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입니까? 예. 아니면은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신 부분이 서로 상호 존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중국만 보면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후에는 우리 지방선거 투표권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예. 중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은 다 외국인도 그래요. 다 하죠. 예. 근데 중국에서만 유독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상호주의다. 존중에 대해서만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